안녕하세요. 태호섭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엉덩이 근육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감기 때문에 좀 정신이 몽롱해요. 그래서 살짝 좀 더듬거리고 앞뒤가 좀 안 맞아도 그냥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요. 네, 진짜 독감도 아니고 또 코로나도 아닌데 그냥 감기인데 거의 한 달째예요.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넋두리를 하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엉덩이 근육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하체에서 큰 근육에 속해요. 우리가 보통 하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배꼽 아래를 하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앞, 허벅지 뒤, 종아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엉덩이가 큰 근육에 속해요. 딱 봐도 크잖아요. 이 엉덩이 근육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또 많은 세미나도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여성분들 포즈 잡을 때 그 엉덩이부터 하체 이 라인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님들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 피트니스 선수님들이 그 대회 때 모습도 보지만 그 운동복이나 딱 붙는 청바지 입었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싹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또 섹시해 보이니까 많은 일반인 분들도 저런 몸매를 가지고 싶어서 저런 엉덩이를 가지고 싶어서 운동을 더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그 여성의 섹시미는 이제 하체에서는 이 엉덩이였잖아요. 골반.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엉덩이 근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자분들도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 내려가는 거하고 평평한 거하고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겁내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시각적인 거, 뭐 대회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더 엉덩이 근육에 더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요, 여자분들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요실금이에요. 그럼 이 요실금을 완화시켜주는 운동들 중에 하나가 엉덩이근 발달이에요. 엉덩이근이 발달을 시키면 자연히 그 생식기와 항문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팔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략근까지 같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을 자극시켜주고 발달을 시키면 속된 말로 이 속근육까지 자극이 가서 발달이 되니까 요실금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밖에도 뭐 케겔 운동이라 해가지고 항문 조이고 풀어지고 뭐 이런 운동으로 요실금을 완화하는 운동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면 자연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뭐 TMI로요. 엉덩이를 조이고 풀어지는 게 왜 요실금 완화에 되냐?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항문하고 생식기를 이어주는 근육이 이 팔자 모양으로 된 관략근이고 이 팔자란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조여지면 생식기도 조여지고 엉덩이가 풀어지면 생식기도 풀어지고 즉 엉덩이를 조였다 풀었다가 관략근을 수축 이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뭐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을 완화시키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엉덩이 근을 좀 나누어 보면요, 엉덩이 근은 대둔근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나누면 대둔근이 있고 대둔근을 벗겨내면 이 옆쪽에 쏙 들어간 데 있죠. 이 옆쪽에 중둔근이 있고 이 중둔근을 벗겨내면 소둔근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냥 엉덩이 근이라고 해요. 통틀어서요. 그리고요, 그냥 무식하게 표현할게요. 엉덩이 근은
골반에 붙어 있고 대퇴골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붙어 있는 지점이 골반하고 대퇴골이야. 그럼 이거 갖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쵸? 하체 운동을 하면 엉덩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체 운동은 할 때 좀 더 엉덩이 근육을 자극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풀 동작을 하는 거죠. 스쿼트가 됐든 팩스쿼트가 됐든 V 스쿼트가 됐든 파워 레그 프레스가 됐든 다리를 구부릴 때 엉덩이가 골반이 살짝 말아질 때까지 다리를 구부려 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때 이제 거의 다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한번 짜주는 거죠. 이렇게만 하셔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면 엉덩이 근육은 보조 근육으로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고, 여기서 좀 더 자극을 주고 싶다고 하면 풀 동작을 가는 거예요. 뭐 한 예로 응용점으로 이게 엉덩이예요. 그러면 엉덩이를 최대한 말아질 때 내려갔어.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펴지는 구간 있죠. 엉덩이가 말아지고 펴지고 말아지고 펴지고, 이 구간에서만 부분 반복 운동으로 그 구간만 해줘도 엉덩이 자극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체 운동할 때도 풀 동작 하다가 안 되면 스탠다드 안 되면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스탠다드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허벅지로 갈 거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놓는 거고, 엉덩이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골반 말아질 때까지 주저앉아서 골반 퍼지는 구간까지만 이렇게 깨짝깨짝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응용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컨닝 좀 할게요.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엉덩이 근육은 큰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 큰 근육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가벼운 중량으로는 제대로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엉덩이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단순 단절 운동 있죠.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등등,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밴드를 끼워서 하든 뭐 살짝 케이블에다가 무게추 살짝 달아서 하든. 그런데요, 이 운동은, 이 단순 단절 운동은 늘 말하지만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섬피로 훈련 방식처럼 본 운동 하기 전에 가볍게 풀어주는, 자극 주는 용도로 하거나, 또는 본 운동 끝난 다음에 마무리로 하는 경우지 메인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메인으로 하는 경우는 다쳤을 때, 그래서 재활을 할 때, 이때만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이 단순 관절 운동으로는 엉덩이 근육을 절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거에 대한 제가 또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엉덩이가 큰 근육이니까 가벼운 중량으로 해봤자 자극이 덜 가요.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운동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슴 운동할 때, 바벨 벤치프레스 할 때 가벼운 중량으로 막 친다고 해서 막 근육이 커지고 성장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써서 항상 약간 힘든 상태를 유지해줘야죠. 그럼 이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힘들게 자극을 해주고, 약간 힘든 게 쉬워졌으면 또 약간 힘들게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육 세포의 종류는 크게 속근이 있고 지근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만들고 뭐 각을 만들고 하는 건 지근보다 속근이에요. 속근이 근육을 커지게 해주고 힘을 크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속근을 자극을 많이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속근의 자극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중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빠르게 자세 동작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해야만 속근 자극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구는 밑바탕에 깔리는 거니까 같이 그냥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단 내가 뭐 근지구력을 위해서 마라톤을 위해서 뭐 그런 걸 위해서라면 지근만 발달시킬 수 있겠죠. 근데 지구는 예를 들면 그냥 버티기예요.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팔에 있는 이제 그 지근들이 활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예를 들잖아요. 똑같은 육상이지만 100m 단거리 선수는 근육이 커요. 왜냐하면 속근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반대로 마라톤 선수는 단거리 선수에 비해서 근육들이 다 작아요. 똑같은 육상이지만 운동 강도에 따라서 근육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초반에 겁내 무겁게, 그 다음에 힘이 좀 빠지면 중량을 낮춰가면서 겁내게 무진장 빠르게 동작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아이고 멍하네요. 어쨌든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자극시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바벨 백 스쿼트가 있겠죠. 우리가 백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엉덩이로 든다고 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백 스쿼트하고 프론트 스쿼트하고 해보잖아요. 그럼 프론트 스쿼트는 허리에 부담이 적으면서 엉덩이 개입이 적어지면서 허벅지 앞쪽에 많이 자극을 줄 수 있고, 백 스쿼트는 허리 자극이 높아지면서 엉덩이 자극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준점은 프론트 스쿼트를 기준해서 백 스쿼트는 엉덩이로 든다고 말을 하고, 프론트 스쿼트는 허벅지로 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나중에 하체 운동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첫 번째가 백 스쿼트고, 이 백 스쿼트에서 아까 말했던 풀 동작, 주저앉을 때 엉덩이가 살짝 말아질 때까지 주저앉는 거죠. 그 대신 주저앉을 때 내가 잡고 내가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 엉덩이를 말아주는 거지, 치팅으로 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헬스는 고립이라겠고 치팅은 마지막에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 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잡고 말아주고 잡고 펴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백 스쿼트 하실 때 우리 그 신발 있죠? 신발이 평평해야 돼. 뒤꿈치가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역도화 같은 거 보면 뒤꿈치가 많이 올라간 게 있죠. 아니면 혹시 뭐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그 발 뒤꿈치에다가 원판을 놓고 원판 위에 뒤꿈치를 올리고, 어쨌든 그 뒤꿈치 높아진 상태에서 하잖아요. 이 얘기는, 뒤꿈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더 많이 앉을 수는 있지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앞꿈치로 밀기 때문에 엉덩이 개입이 좀 줄어요. 그래서 평평한 걸 신고 스쿼트를 하실 때, 일어나는 동작일 때 발 뒤꿈치로 땅을 민다는 식으로 힘을 주셔야만 종아리, 허벅지 뒤, 엉덩이가 쫙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져요. 발 뒤꿈치가 평평하냐 높아졌냐 약간의 차이지만, 우리는 헬스에서는 1cm의 미학이 있고, 또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선이 달라지고, 지금 당장은 태가 안 나도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엉덩이 근육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겠다, 그러면 바닥이 평평한 거 신으세요. 그 동작이 풀스쿼트예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운동이 와이드 스쿼트예요. 와이드 스쿼트는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와이드 스쿼트 하면은 허벅지 안쪽이 좋아지면서 이 엉덩이 바깥쪽이 좋아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전체 좋아지는 건 생략하자고요. 그럼 이 바깥쪽은 아까 말했던 중둔근, 소둔근이 되겠죠. 그럼 와이드 스쿼트를 하면은 이 바깥쪽에 자극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엉덩이에다 힘을 딱 주면은 이렇게 나비 모양이 되죠. 그 세 번째 좋은 운동이 이제 많이 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굿모닝하고 누마니안 데드예요. 굿모닝하고 누마니안 데드는 자세 동작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뭐가 좋냐? 굿모닝이 좋냐? 누마니안 데드가 좋냐? 라고 하면 굿모닝이 더 엉덩이 자극을 많이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굿모닝은 무게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력을 받고 있고 버티잖아요. 무게가 위로 가면은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자극이 많아지는 거예요. 굿모닝을 딱 해요. 이 상태에서 딱 해서 쭉 내려가면 이 무게가 이렇게 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엉덩이 자극이 많이 되고 이 허벅지 뒤쪽은 조금 덜 되는 거죠. 그리고 누마니안 데드 있죠. 누마니안 데드는 무게가 밑에 있어요. 자세 동작은 비슷한데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허벅지 뒤쪽을 타고 올라가면서 엉덩이 자극이 가요. 해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이게 참 입으로 푸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굿모닝은 무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타고 내려가면 제일 먼저 엉덩이고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자극이 많아져. 그리고 누마니안 데드는 무게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엉덩이 자극이 굿모닝보다 좀 적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엉덩이 자극하고 싶어. 그럼 굿모닝 하는 거예요. 나는 허벅지 뒤쪽을 자극하고 싶어. 그러면 누마니안 데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허리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굿모닝보다는 누마니안 데드가 낫겠죠. 허리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오늘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생기지만 이 약간의 차이로 좀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굿모닝을 많이 합니다. 또 저 말고도 제가 지도하는 모든 여자 회원님들은 굿모닝 중심 누마니안 데드는 보조로 써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좀 전에 말했던 허리의 부담이 굿모닝에 비해서 누마니안 데드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굿모닝을 메인으로 하고 더 이상 이제 굿모닝을 못할 것 같아. 그럼 누마니안 데드로 보조로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기 머신이 있는데 저도 이 머신을 쓰긴 써요. 근데 언제 쓰냐면 프리웨이트 굿모닝 끝나고 누마니안 데드 끝나고 그 다음에 얘를 보조로 써요. 얘를 절대로 메인으로 안 써요. 물론 또 쫙 끝에 가면은 힙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왜 이름 기억이 안 나지? 힙 트러스트? 어쨌든 그 운동 기구 머신도 보조로 쓰지 메인으로는 절대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교장 선생님 같아. 마지막으로 다리 간격 있죠. 골반 넓이가 스탠다드예요. 그러면 당연히 스탠다드니까 골고루 좋아지겠죠. 여기서 다리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 엉덩이 자극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다리 간격이 넓어지면 와이드 스쿼트가 되는 거니까 엉덩이 바깥쪽에 많이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신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겠죠. 뭐 발판을 다리에 좁게 해서 좀 위에다 놓고 한다든지, 그럼 좀 더 엉덩이가 많아질 수 있고요. 다리 간격이 좁아지면 대둔근, 엉덩이 전체. 또 이제 좁게 하면 당연히 허벅지에서는 외측 광근, 허벅지 바깥쪽이 자극이 많이 가겠죠. 어쨌든 좁아지면 엉덩이 전체, 대둔근, 넓어질수록 엉덩이 바깥쪽.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만 정확히 얘기할게요. 확실하게. 프리웨이트에서 풀 스쿼트로 와이드든 그냥 일반 스쿼트는 풀로 고중량 치는 여자분,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엄청 좋아요. 따로 안 해요. 따로 안 할 정도로 그만큼 발달이 돼요. 특히 여기서 발달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 매니아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도는 나와져요. 이제 풀은 이제 거기서 더 가르려면 보조 운동을 좀 해야겠죠. 엉덩이 근육을 잘 키우고 싶다. 고중량 치시고 고중량이 안 되면 속도 빠르게 하시고 그리고 골반을 살짝 말아질 때까지. 특히 뭐 예를 들면 파워 레그 프레스 있잖아요. 모아놓고 깔짝깔짝 움직이는 것보다는 잡고 양손을 딱 지지하고 엉덩이가 살짝 말아질 때까지 동작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파워 레그 프레스 이 운동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잡아도 기구의 구조 때문에 허벅지 안쪽이 많이 가요. 또 딴 얘기를 했네. 네, 오늘은 그 엉덩이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